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새로 다가올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계획을 좀 세워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죠. 오늘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다가올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본다면 다가오는 새해를 좀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수많은 인생을 노래로 풀어내는 사람이죠. 그가 부르는 아리아에는 풍부한 삶의 깊이가 더해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노래하는 삶으로의 여정이 남달랐던 사람. 그래서 더 큰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그의 전직은 집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자신이 타고난 재능조차 알지 못했던 그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테너 자리에 오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냈죠. 그의 노래가 희망인 이유입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노래하는 성악가 김병호를 만나봅니다. 네, 삶의 깊이가 소리로 나오는 성악가다라는 평을 받고 계십니다. 테너 김병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너 김병호라고 합니다. 예. 저희 소개가 마음에 드셨나요? 예. 삶의 깊이가 소리로 나오는 성악가다라는 그 평을 저도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들과 좀 다른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다르긴 다르죠.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예. 네. 예. 제가 프로필을 봤더니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셨고 독일로 유학을 가셔서 데트몰드 국립음악대 성악과 과정을 수석 졸업하셨어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크고 작은 공연 무대에 쓰시고 광대에 이 이력만 보면은 쭉 승승장구했다 싶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고를 나오셔서 또 목수 일을 하셨다고요? 공업고등학교 졸업하면 보통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네. 이제 취직을 하는 게 그게 순서였거든요. 네.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았고. 예.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좋은 친구들과 또 선배의 조언을 받고 또 그래서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죠. 예. 예. 또 생각해 보면은 목수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는. 맞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래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대패를 하나 주세요.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네. 아버지 모습 중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기억나는 건 대패질 할 때 대패질하면서 대패 나무 그게 싹 나올 때 그 모습이 되게 전 어릴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수업 시간에 가면 바로 저도 대패질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패질은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다음에 해야 되나요? 그거 연륜까지는 아니지만 날부터 갈아야 했습니다. 예. 대패 날부터 갈아야 되는군요. 예, 날부터 한 4시간 동안 계속 날을 갈고 그다음에 날을 맞추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패질을 배우고 톱질을 배우고 그리고 제도라고 그러죠. 제도. 그리는 제도.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배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자르고 이제 받고 해서 만드는 이제 그렇게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네.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발성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악보 보는 법 배우고 그리고 노래 배우고 가곡 배우고 또 오페라 배우고 이렇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사실 성악가 자주 오시거든요, 이 자리에. 네. 근데 이렇게 목공 기술로 오프닝을 열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땐 좀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뵙기에는 이렇게 정말 모범생 이런 스타일만은 아니셨었던. 고등학교 때요? 네. 모범생은 아니고 그냥 착한 학생. 착한 학생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고
술 많이 마시지, 담배 많이 피지, 어렸을 때 놀았지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현재는 약간 그런 모습이세요? 그건 아니고 술은 좀 마십니다. 담배는 안 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 고등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냥 너는 그 학원에 가서 그 자동차 기술을 배워서 기술을 배워. 그냥 기술 배워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조금 아버지 엄마 말씀을 잘 듣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는 성격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안 나오면 좀 창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 별로 흥미를 느끼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뭐 원래 공부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예. 그냥 야생 학교 갔다 오면 중학교 때부터 뭐 산으로 들러 뭐 낚시하러 다니고 이렇게 거의 야생 생활처럼 자유롭게 살던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특별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언제부턴가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노래 잘하는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형들 모습도 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 수소문 한 끝에 학교에 중창단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인천에는 그 합창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합창단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노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건 그거는 언제부터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때 활동할 때 그 합창단에 가서 제가 솔로를 선배로서 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그 솔로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고등학교 성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한테 찾아가서 그 제 노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부탁했는데 그 형님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더니 소리가 많이 좋아졌네 이러시면서 내가 볼 때는 너가 성악을 하면 충분히 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회유했죠. 저를 꼬셨습니다. 네. 예. 좋은 길로 어떻게 보자면은 좀.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예. 하지만 그때 저의 상황으로선 그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은 이미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었고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어느 한켠에 좀 아쉽더라고요. 좀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저 친구들처럼 막 그런 게 싹트고 있을 때에 그 형님이 저를 건드려 주셔가지고 그래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그때 이제 저의 그 저돌적인 불이 확 타올랐네요. 그죠. 저를 불질러 주신 거죠. 계속 이게 물로 껐었는데 그렇죠. 타오를 때마다. 네. 그래서 불 지른다고 해가지고 근데 다 그 길이 열리지만은 않잖아요. 아니죠. 힘들죠. 네. 예.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 길로 가야겠다 했는데 네. 막상 그게 또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의 흑역사는 아니고 이제 그 어려움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태까지도 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예. 항상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래요? 네. 예. 그 엄마 몰래 바로 그냥 제가 회사를 간뒀죠. 부모님 말씀 그렇게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조금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관두고 네. 그 사실은 쉽진 않았거든요. 아니,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환경이 쉽지 않았었는데 그 엄마는 이제 그 60이 넘으셨거든요. 어머니도 이미 제가 막내 아들이라서요. 그때 그 논에서 그 미나리 묶으시고 이제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중풍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집에. 예. 근데 제가 사실은 형제들도 있지만 제가 같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벌어서 부모님들의 그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 줄만 알았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확 관두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냥 당장 그냥 관둬버리고. 당장 난 빨리 노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관두고 엄마한테 한 달 뒤에 바로 들켜버렸죠. 들킬 수밖에 없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예. 회사에 안 가고 늦게. 안 가고.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정말. 예. 그 학교에서 대학을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는 정말 180도 달랐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노래 목소리만 좋다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노래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첫 해에는 제가 이제 대학을 일단 한 군데 봤는데 노래는 그래도 조금 괜히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졌죠. 예. 떨어지고 나서
여기저기 쏟아지는 그 비난들. 갑자기 제가 숙연해졌어요. 들어주셨다는. 저는 이렇게 바로 붙는다는 얘기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첫 해에는 실패를 하셨네요. 예. 바로 붙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나저나 근데 부모님도 설득을 채 못한 채로 시작을 하셨던 일이었고. 그 얘기 잘 못했죠. 다들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우리 네. 남들은 3, 4년씩 공부하고 제 3수에도 못 들어간 대학을 네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제 다들 이런 반응이었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첫 해에 실패를 했으면은 주변의 반응도 너무나 안 좋고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올 법도 한데 또 하셨어요? 일단 불이 붙었으니까요. 네. 일단 불이 붙었으니까 새벽에 우리 배달하고 낮에 회사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학원에 제가 꿈에 그리던 그 종합반 학원에 이제 종합반 학원 들어갔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또 한 번에 아주 조그만 또 시련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밤새 오한 막 춥고 막 그 열나고 막 이러면서 밤새 잠 못 자다가 병원을 갔는데 이제 급성 폐렴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막 결심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제가 네. 레슨비 벌어서 레슨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자그마한 좌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제가 한 번 아프고 나니까 그때 제 주위에서 저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주지 못하셨던 그 분들의 손길이 그때 막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걸 또 보니까 예, 보시고 안쓰럽고 이런 마음에 그렇죠. 예.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김 선생 이거 책이라도 사서 이렇게 공부해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기고 나서 또 저에게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입시 선생님을 제가 또 만났습니다. 입시 레슨 그렇죠. 예. 아는 후배가 이미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그럼 너 선생님이라도 나한테 소개시켜 줘라. 난 돈이 없으니까 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근데 그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생이었고요. 예. 그분한테 이제 탁 처음 레슨 받는 순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목소리 탁 처음에 듣는 순간 너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니? 그래서 제가 아는 대학교 이름 됐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한순간 한 방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벅차올라요. 그러면 자신감 그냥 막 이렇게 충만했습니다. 그때. 하지만 바로 또 그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넌 대학을 갈 수가 없어.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가 또 걸려있고. 그래서 시험을 한 3달 레슨 받고 노래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또. 그래요? 예. 붙는 얘기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고. 하지만 저는 또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굿티고 일어나서 바로 또 할 수 없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또 일하다가 돈을 또 모아서 모으셨어요. 또 레슨 받고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제가. 네. 지금 그럼 4수째신 거죠? 일단은 시험은 3번 보셨네요. 3번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3번째 떨어지고 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돈 벌지 말자. 공부만 하자.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겼으니까. 예, 그냥 바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고 그리고 레슨비를 벌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입시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 솔리스트가 됐어요. 예. 노래를 정말 잘하셨군요. 제 생각엔 그래도 좀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형들이 저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저를 소개시켜줘서 솔리스트비 받은 걸로 제가 레슨비를 하고 그리고 그해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야, 그럼 그 전까지 좀 실패를 맛봤던 건 다 공부 같은 그렇죠. 미흡해서. 공부죠. 인생 공부한 거죠, 진짜. 예.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인생 역전이고 정말 대단한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걱정 많이 끼쳐드렸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제가 2번째 학교 떨어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중풍으로 오래 앓으셨으니까. 그때 정말 죄송했던 게 장지로 가는데 저희 작은 누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병호야, 아버지가 너 대학에 처음 떨어지고 혼자 우셨다고. 예. 미안해서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더 관둘 수 없겠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예,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때. 예, 걱정 정말 죄송하죠. 예, 그렇게. Der Mond war auch gekommen, die Sternlein hin dort dran, und schauten so traulich zusammen in den silbernen Spiegel hinein. Voraus zur Reise spät, 사실은 그 입시 때까지는 제가 그 노래는 늦게 했지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 그래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던 거. 아, 그러면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죠. 제가. 예.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학 제 목표가 시작하자마자 연세대학교 성악교였거든요. 합격하는 꿈도 꿨고요.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합격하는 꿈 꾸고 3년 뒤에 합격을 했는데 어쨌든 그 입시를 위한 공만 공부한 거죠. 예, 다른 거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네네. 예, 친구들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 수업도 따라가기 정말 힘들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 4년 동안 굉장히 그 자신감 상실한 상태로. 예. 약간 허덕허덕하면서 다니셨군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네. 허덕했습니다. 예. 제가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해야. 그러니까요. 그것도 핑계긴 한데 등록금을 제때 갚는 게 아니죠. 등록금은 내는 거죠.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휴학은 하지 말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한 학기 한 학기 간신히 버텨서 졸업하는 게 목표였었고 그 목표를 이루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같이 못난 놈도 이제 만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예. 사실 제가 엄청 쫓아다녀가지고 1년에 동안 4번 차이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결혼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 대학에 간 스토리와 똑같은 스토리가 또 여기서도 펼쳐지네요. 저는 항상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예. 예. 이렇게 힘들게 대학에 온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그분을 그러네요. 예. 예. 또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게 된 건 그 유학 가서부터 제가 좀 노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한국에서는 환경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너무나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유학을 가서 오로지 노래에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을 좀 얻으신 거네요. 그 어느 정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독일 분들이 자신감도 많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또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장모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제가 유학 생활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에 노래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그분을 왜 그분이라고 하셨는지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잘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좀 얻으셨고, 그래서 이제 성악가로서 처음 무대 기억나세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디 오디션을 봤어요. 어디 좀 제가 데트몰트라는 그 좀 중부지방 쪽에 있었는데 그 베를린 위쪽에 있는 도시에서 그 라인스베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느 성에서 이제 오페라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거기서 오디션을 했는데 제가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주역은 아니었습니다. 예. 조역이지만 그래도 저에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에 와서 오디션 봐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페라 한다는 자체가 전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예. 그때 기억은 그 행복 그 자체였죠. 예. 무대에서도 떨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이제 펼쳐줘야 되는데. 제 눈을 보십시오. 제 눈이 작지 않습니까? 크진 않으시네요. 그죠? 굉장히 작습니다. 눈 살이 좀 빠져서 좀 커진 건데, 예. 그 눈 작은 사람들이 좀 사실은 좀 떨진 않는 것 같아요. 놀이기구 빼고는 제가 겁을 잘 안 냅니다. 그래요? 예, 놀이기구 빼고는. 예.
야, 눈의 크기가 그 담력과 관계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만 아는 사실이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아, 그럼 그 첫 무대가 참 잊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하죠. 예.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합창단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죠. 그때 첫 무대 때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린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절대 무대에서 안 떨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처음에 대차게 떨었던 게. 이 다리가 막 흔들려가지고요. 그때 정말 그 무대 공포증 그분들 제가 이해합니다. 예.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무대에 올라가면 그 순간은 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무섭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눈이 점점 작아 보이. 근데 평소에 좀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이 풍부하다던가, 뭐 연기가 좀 훌륭하다던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연기력 좋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다른 성악가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배역을 많이 맡아서 했거든요. 예. 특히 그 조역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조역이 정말 캐릭터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 캐릭터가 다른데 그 캐릭터에 그 들어가기 위해선 사실 그 제 자신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정말 웃긴 그렇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조금 어떨 때는 심각하게도 해야 되고 예. 아니면 많이 움직여야 되고 예.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아주 악하게도 해야 되고 못되게도 해야 예. 되죠. 못되게도 해야 네. 되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오페라를 하면서 그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신나서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병호 성악가님의 노래를 들으면 되게 지금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노래? 잠깐 불러드릴까요? 그럼요. 잠깐. Dein ist mein ganzes Herz, wo du nicht bist, kann ich nicht sein. So wie die Blume welkt, wenn sie nicht küsst, der Sonnenschein. 아닙니다. 와, 저 여기 막 심장의 소리가 들리니까요. 이걸 어떻게 막. 더 와. 부르고 싶었는데 좀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방금 들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프란츠 레아르라는 그 작곡가에 의해서 작곡된 오페레타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수척이라는 그 남자 테너 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이고요. 네. 예, 그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발 가지 말아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아주 애절하게 열정적으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애잔함과 그리고 노래 부를 때 표정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독일 유학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수석 졸업하셨어요. 데트몰드 국립음대의 오페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 태어나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 그렇게 점수 좋게 받고 그런 건. 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한 게 늦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한 건 수학도 안 했을 거고 국어도 안 했을 거고 영어도 당연히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사실은 알아듣지만 제가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그래서 처음에 유학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했지만 초반에는 이해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눈치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 눈치 독일어도 굉장히 좀 맞아요. 사실 언어는 눈치예요. 예, 눈치가 굉장히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알 것 같으면 그 대신 제가 몸으로는 다 보여줬습니다. 예, 그들이 원하는 거. 예, 예.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때요? 그런 게 좀 내가 지금 활동하는데 밑바탕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당연하죠. 이게
가끔 힘들 때, 힘든 순간이 사실은 엄청 많죠. 노래를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되는, 내가 어떨 때 인정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봅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아니. 그때 이겨냈잖아. 저는 정말 그때 이겨낸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겨낸 그거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저한테 얘기하죠. 그럼 또 앞으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선배 입장에서 특히나 요즘 어린 학생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올해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목소리가 좋은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못 부르고, 그리고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야, 너 어렵냐? 그러니까, 네. 얼마나 어려운데? 조금 뭐 이렇게 삐죽삐죽 돼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얘기. 선생님은 선생님이 다 했어. 공부에 선생님은 집중하기 쉽지 않았어. 너 선생님만큼 어렵니? 아니요. 그럼 부모님이 너 그 공부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대학교 때? 네. 그럼 공부만 해. 지금 이번 학기 시험 잘 못 보면 어때? 다음 학기 못 보면 어때? 졸업연수 때 잘하면 되잖아. 아니면 유학 가서 잘하면 되잖아. 물론 빨리 잘하면 좋죠. 빨리 잘하면 좋은데 그거 안 되면 조금 길게 보고 차근차근히 공부하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보다 제가 잘 못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졸업했어요. 반대로 학생들이 김병호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하는 건 뭐예요? 요즘 애들은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느 오페라 보러 가면 또 요구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고 다 다른 캐릭터를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다양한 캐릭터 어떻게 가져가냐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너를 버리고 좀 창피해도 너를 좀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된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널 버리고 집중하고 그게 그 얘기하는 네가 바로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되면 된다고 이제 얘기해 주죠.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역할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하는 모습 자체를 아마 되게 존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시점이 아무래도 새해를 맞이하는 때니까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제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분명히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쉽게 가는 길도 있을 것인데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 시간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견뎌내면 분명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김병호 씨가 해주니까 그게 되게 마음속 깊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새해 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새해 또 독창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제가 하고 싶었던 제가 꿈에 그리던 그 역할의 오페라를 하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무대에서 많은 무대에서 그 많은 분들에게 그 엄청 멋지진 않지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병호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묵직함이 근데 또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저한테도 들어와서 저 또한 새해를 계획하는데 굉장히 좀 뭔가 밝고 뭔가 희망적이고 그런 메시지를 오늘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이런 모습으로 자주자주 무대 위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